축산, 검협전. 40화. 자운사의 최후. 연물을 걷어낸 뒤 벽사촌으로 모두 돌아가고 도끼가 사라진 뒤 자운사를 완전히 소탕하네. 숭산 1호가 효호를 상대할 무렵 옥천과 동원기는 예정대로 소화상, 손남, 주경훈 등 후배 검협을 이끌고 자운사 대전 앞에 내려앉았다. 소화상은 이미 2번이나 와봐서 길을 잘 아는 데다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고개를 까딱하며 무용검둔에 몸을 숨기고 후전으로 향했다. 동원기는 선배 검선 체면에 몰래 기습하고 싶지 않아 냅다 고함부터 질렀다. 천하의 몹쓸 놈들, 썩 나와서 내 검을 받아라. 대전 안에서 회색 검광 2줄기가 날아오더니 곧이어 덩치 큰 화상 둘이 튀어나왔다. 으하, 내 놈들이 하찮은 재주를 뽐내고 싶은 모양이구나. 동원기가 한껏 비웃으며 하얀 검광을 날려 회색 검광을 반토막 냈다. 두 화상이 적수가 아님을 알고 도망가려는 순간 동원기의 검광이 그들의 허리를 휘감으며 몸뚱어리를 반으로 갈랐다. 이 둘은 지통의 제자인 해명과 해성이었다. 그동안 지통과 함께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다 결국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으니 하늘이 무심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천벌을 내리는 법이다. 애초에 대전을 지키던 화상들은 침입자가 등장하는 순간 큰일이 벌어지리라 예상했다. 해명과 해성이 즉시 적을 상대하러 나간 사이 검술을 익히지 못한 자들은 경종을 울려 적의 침입을 알렸다. 이때 지통, 명주, 마각, 추각, 울지원은 후전에서 상의를 하다가 경종 소리를 들었다. 명주와 마각이 가장 먼저 일어나 대전으로 날아갔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 도인, 묘령의 비군이 온몸을 검은 옷으로 휘두른 젊은 여인, 흰 옷을 입은 늠름한 청년이 떡하니 서 있고 그 앞에 해명과 해성의 시체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명주와 마각이 크게 노하여 생각할 것도 없이 비검을 날렸다. 동원기가 명주를, 옥청이 마각을 상대하면서 금색과 흰색 검광이 푸른 검광 2줄기와 뒤엉켰다. 그 사이 주경훈과 손남이 대전에 들어가 잔당을 해치우려 했으나 이미 다 도망가 버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이날 경계를 서던 자들은 해명과 해성 그리고 9나안이었다. 총 18명이라 18나안이라 불리는 이들도 무공 실력이 뛰어났지만 검술을 할 줄 아는 자는 사금강의 해명과 해성뿐이다. 방금 전 침입자가 나타나자마자 믿었던 사금강 둘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자 제 깜냥을 잘 아는 나한들이 경종망치를 내팽개치고 미륵불상 뒷길로 빠져나가 꽁지 빠지게 후전으로 도망쳤다. 주경훈과 손남은 화상들이 자운사 곳곳에 설치된 비밀장치를 이용해 도망쳤음을 알고 바로 뒷문으로 나갔다. 너른 정원 양편의 측백나무 내그루가 수상해 보여 살피려는데 벼랑간 호통 소리가 들렸다. 젖비린내도 안 빠진 것들이 감히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왔구나. 받아라. 이 말과 함께 서편 얼량문에서 누런 검광이 날아왔다. 손남이 재빨리 하얀 검광을 날려막았다. 주경훈이 막 합세하려는데 동쪽 얼량문에서 덩치 큰 화상 둘이 달려나왔다. 으흐흐, 사형, 저 계집을 사보침상에 올리면 딱 좋겠습니다. 반드시 사로잡읍시다. 그러고는 탁한 회색 검광을 날렸다. 주경훈이 두 화상의 농찌거리에 분기탱천하여 검광을 날리려는데 동쪽 월량문에서 문짝만한 물건이 날아들었다. 적의 요법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공격하는 대신 검광으로 제 몸을 감싸는 보호막을 쳤다. 두 화상의 검광에 새토막이 난 물건은 꽁꽁 묶인 사람 몸뚱이였다. 곧이어 소화상이 나타나 금빛 검광을 날려 적의 검광을 상대했다. 주사저, 이 두 놈은 내가 맡을 테니 어서 지통놈이나 잡으러 가요. 화상놈들 실력이 대단치 않으니 소화상과 손남만으로 충분할 터였다. 주경훈은 소화상이 공을 세우도록 양보할까 했으나 방금 막말을 짓거린 놈이
아무래도 괘씸하여 슬쩍 왼손을 들어 푸른 검광을 날렸다. 화상이 무시무시하게 날아드는 주경운의 검광을 막으려고 급히 검광의 방향을 돌렸으나 역부족이었다. 주경운의 검광은 화상의 검광을 반으로 쪼개고도 화상의 정수리를 향해 계속 날아갔다. 화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앞불싸 하는 순간 처참하게 몸뚱이가 반으로 갈라졌다. 이때 소화상이 다급하게 외쳤다. 사저. 다 죽이지 말고 하나는 남겨줘요. 나도 좀 놀아야죠. 주경우는 조금 분이 풀렸는지 검광을 거두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다. 방금 주경운 손에 죽은 화상은 사금강 해행이다. 지통의 명으로 해능과 함께 중앙 정각을 지키다가 경종 소리에 달려나와 대전으로 향하던 중 앳되고 아리따운 소녀 주경운과 마주쳤던 것이다. 상대가 대단한 실력자인 줄 모르고 섣불리 입을 놀렸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앞서 소화상은 자운사에 도착하자마자 무형검둔으로 후전에 잠입했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의 머릿수가 많아 함부로 나설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경종이 울렸다. 명주와 마각이 가장 먼저 달려나가고 지통이 뒤따라 나간 후 울지원과 추각만 남았다. 사실 추각은 그제밤 기습 상황에서 비검이 망가진 후 바로 떠나려 하였다. 일단 본산으로 돌아가 다시 검을 연성한 후에 복수할 생각이었다. 한데 지통이 비검이 없어 날아갈 수 없으니 혹여 도중에 아미파 놈들을 만나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며 만류했다. 그리고 미안해하며 이번 대결이 끝난 후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통이 이렇게까지 붙잡으니 차마 떠날 수 없어 못 이기는 척 며칠 더 머물며 여인이나 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날 저녁 효월이 지원군을 이끌고 위가장으로 출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느닷없이 경종이 울리자 다들 적을 상대하러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이때 추각은 울지원에게 나가지 말라고 눈짓하고 지통이 나간 후에 입을 열었다. 울지 사형, 생각보다 아미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승산이 없어 보여요. 위가장 대결은 유인책이 틀림없으니 이쯤에서 조용히 발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 비검을 잃어 돌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사형, 예정을 생각해 같이 데려가 주세요. 여기 있다가는 둘 다 개죽음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복수는 다음으로 미루고 빨리 빠져나가지요. 누가 그걸 모르나? 하지만 도움 요청을 받고 왔는데 대결이 끝나기도 전에 가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혹여 효월 선사가 벽사촌을 격파하고 돌아오면 나중에 무슨 낯으로 다시 보겠는가? 아직 침입한 자들의 실력을 알지 못하니 자네는 잠시 여기에서 기다리게. 내가 가서 상황을 살펴보겠네.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면 나서서 돕고 대단한 놈이다 싶으면 바로 돌아오겠네. 그 후에 떠나도 늦지 않을 터이니 어떤가? 추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울지원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울지원이 나가자마자 소화상이 나타나 둥근 착골법으로 추각을 제압하고 결박했다. 처음에는 생포에 데려갈 생각이었으나 월량문을 나서자마자 화상들과 싸우는 손남과 주경운을 발견했다. 문득 크고 무거운 추각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져 두 화상의 검광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추각을 내던진 후 비검을 날리며 싸움에 합류했다. 해능은 이틀 전 소화상에게 한쪽 팔을 잘린 터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대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더구나 해행이 손 한 번 못 써보고 처참하게 당하는 꼴을 보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도망가려 했으나 소화상은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날카로운 공격 대신 발을 뺄 틈을 주지 않고 아이 다루듯 가지고 놀았다. 해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버텼지만 검광이 빛을 잃어가며 약해졌다. 이대로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털썩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아이고, 부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소화상은 이렇게 자신에게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은 처음이라 애걸복걸하는 해능을 보니 측은지심이 동했다. 좋다. 대신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내 사불한 놈을 잡아와서
다시 생각해 볼 테니. 만약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목을 벨 것이다. 예,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소화상이 해능을 잡아두고 손남을 도우러 돌아섰다.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손남과 마주친 울지원이 황급히 발을 뺐다. 아미파 도우들,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게. 나는 가겠어. 그러고는 검광을 거두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도망가게 내버려둘 소화상과 손남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검광을 타고 뒤쫓아 울지원이 벼랑간 손을 휘젓더니 불덩이를 날렸다. 손남을 향해 날아가는 이 불덩이는 꽤 위력적이었다. 소화상은 피하라는 말도 이미 늦은 터라 훌쩍 몸을 날려 손남을 밀어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발끝을 굴러 3장 이상 높이 뛰어올랐다. 우지끈 허공을 가른 불덩이가 측백나무 허리를 강타했다. 다시 쫓으려 했지만 울지원은 이미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울지원은 애당초 손남의 적수가 아니었기에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그 사이 추각과 해행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소화상이 해능을 제압했다. 곧이어 손남보다 훨씬 고수인 소화상까지 합세하려 하자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해 바로 발을 뺀 것이었다. 울지원은 오행뇌화준이라는 사술에 능하여 병력수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자 최후의 방법으로 사술을 동원해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